교수님은 전공이 뭐라고 그러셨죠? 응급의학과 교수입니다. 응급의학과. 네. 최재욱 소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전 의료 전달 시스템,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인력의 재편,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메르스 사태가 여기서 교훈 얻어야 되겠죠, 그죠? 예. 우선 제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이번 이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문가가 여기 안 계십니다만은 김우주 교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분이죠. 왜냐하면 공동위원장을 맡으셨고 나중에는 국무총리 특보를 맡으셨으니까요. 대통령하고 6월 3일날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국민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분께서 가장 전문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전공이 감염내과 의사시잖아요. 감염내과라는 것은 제가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의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감염내과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메르스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분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보건의 문제이고 예방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이고 이게 지금 전체 방역의 문제인데 직접 환자를 질병하는 분을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세워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는가.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예방의학, 보건의학, 소통의학, 공중보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그 내용들은 영국 질병관리본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어찌해서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 질병을 치료해야 될 임상의를 갖다 배치하게 됐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 말씀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시죠? 그게 참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잘 하셨으면 좋은데 그 뒤에 이건 정말 굉장히 많은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방역당국의 코르트 격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고, 이 지금 정부가 한 조치와 그 발언을 보면은 이게 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문제를 더 일으키는 사태를 낙관적으로 전망함으로써 오히려 수포전파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게 뭐가 어디서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 지금 국민들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메르스, 접촉 또는 비말 감염이 1 내지 2 밑에서 악수하고 얘기하고 1시간 이상 대화하고 해야 감염된다. 메르스는 오마이크론 이상의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환자 1m, 최대 2m 이내에 주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은 주요 감염 경로다. 이 메르스 대책위원회 대통령한테 병원 지금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와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지금 병원 이거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자를 치료해야 할 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투를 하셔야 될 분을 갖다 사령부에 갖다 앉혀놓고 총괄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왔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제 말씀에 좀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기초의학이 무너져 있죠.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기초의학 무너져 있죠. 제가 MIC를 옛날에 장관이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만은 기초의학 무너져 있죠. 예방의학 무너져 있죠. 공공의료 무너져 있죠. 역학조사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나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걸 길러냈다고 이게 있습니까? 기초의학 무너져 있고 임상의학 중심으로 영리병원 중심으로 갔는데 영리병원 나쁜 건 아닌데 이걸 가면서 공공의료 확충해야 되고요.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하기 위해서 기초의학 강화했어야 되죠. 이거 없으니까 예방의학, 찬물, 산밥 이렇게 싹 물려있고 보건행정 이거 다 밀려있는데 이 문제 생기니까 연구비 갖고 있는 사람 갖다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세계 최고라고 했는데 이거 항상 무너졌습니다. 삼성의료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질병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졌습니다. 공공의료기관 필요 없다고 해서 진주의료원 없앨라
이거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있죠. 이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안 계신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정부 출연 기금 540억 원을 집행하는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 단장이시지 않습니까? 김우주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기에 연구비 받지 않은 병원과 연구단에 참여하지 않은 임상의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감염의학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 540억입니다. 무려. 거기에 고려대학교 관련된 게 45건인데 20건이 고려대학입니다. 이런 연구주의, 이런 엘리트주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충질이 없으시고 추가질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거 지금 다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주의 돼 있죠. 톨스타인 베브렌이라는 사람이 유한개운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도제제도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지금 의과대학의 교육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횡으로 학연으로 연구비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쓴소리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병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대학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지킨단 말입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혜욱 소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윤 교수님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가 무력화되었고 정치 개입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재욱 소장님 제가 그 질문드린 거 이해되시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김환영 의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뼈아픈 의료계의 뼈아픈 문제점 또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속 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을 소상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돌리기는 이런 부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김하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중보건 위기 대응이라는 즉각 대응 사업 대응팀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에 영국의 사례를 들으셨고 영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역학 또 미생물 바이러스 전문가, 통계, 환경 전문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팀워크로 같이 일을 하고 그런 팀워크를 꾸려나가야 되는 의사결정권자의 이런 리더십이 없던 점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또 그거를 초래하게 된 지금 근본적인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다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도 저희 의료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자성과 또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역학조사가 국가의 기본적인 방역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마도 정치적인 개입의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9일 날 14번 환자가 확진된 이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6월 2일 날 2일 3일까지 실제 격리 대상자를 복지부가 명단을 확보하는 데까지 며칠의 지연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제대로 된 역학조사와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은 환자에서 오히려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고 그 환자들이 전국에 있는 병원으로 흩어지면서 전국의 굉장히 많은 병원들을 공격에 빠뜨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른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들이 그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국가의 방역에 관련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